뉴욕 5번가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하철 소리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날 지하철은 운행이 중단된 상태였어요. 덜컹거리는 소리는 계속되고 짙은 지하수 같은 시끄러운 소리도 들립니다. 혹시 지구의 마그마가 아닐까요? 맞아요. 이 가상 시나리오에서 여러분의 귀는 발밑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지각판의 소리에 마법처럼 조율된 거예요. 축하해요. 코끼리의 청력 범위를 달성하셨습니다. 일반적인 귀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평균 청력 범위는 20Hz에서 20,000Hz예요. 즉 아주 낮은 저음이나 귀 바로 옆에서 모기가 윙윙거리는 소리처럼 큰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청력은 어릴 때 가장 발달해요.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는 최대 24kHz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어릴 때는 매우 높은 음역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청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죠. 노인의 최대 청력 용량은 8kHz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새가 지저귀는 소리나 전자레인지의 삐 소리조차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각 범위 밖의 주파수에서 진동하는 소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들을 수 없어요. 이러한 주파수를 초음파라고 해요. 지각판이 스윙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초음파의 가장 좋은 예입니다. 그렇다면 소리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간은 청각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꿈꿀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소리는 진동입니다. 소리는 전파할 매체가 필요한 파동이에요. 이 매체는 예를 들어 공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스, 또는 물과 같은 액체일 수도 있어요. 재밌는 사실은 지구 대기에서 산소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있지만 음파가 통과할 수 있는 매체가 없기 때문에 서로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거예요. 대단하죠? 음파는 이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소리가 고음의 소음이라면 음파는 더 바쁘게 보일 거예요. 고주파 소리는 파장이 짧기 때문이에요. 반면 저주파 소리의 경우 파장이 길기 때문에 더 느슨하게 보일 거예요. 소리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삶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동물은 우리보다 청각 범위가 더 넓은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최대 20kHz까지만 들을 수 있다면 강아지는 최대 45kHz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개보다 훨씬 더 닌자 같아서 60kHz의 높은 주파수를 포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양이는 사람이 천둥 소리를 듣기 전에 천둥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몸을 숨기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세상은 시끄러워요. 정글에 있든 뉴욕에 있든 항상 주변에 많은 소음이 존재하죠. 만약 우리가 항상 그 모든 소음을 듣는다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캐릭터가 되는 것보다 더 끔찍할 거예요. 제 말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뇌는 무엇을 할까요? 뇌는 집중할 특정 소리만 선택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을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번잡한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곳에서 엔진 소리, 시끄러운 경적 소리,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소리, 모퉁이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은 풍경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뇌는 교통 소리에 집중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순간은 여러분의 안전과 생존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청각이 선택적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울창한 열대우림 속을 혼자 걷고 있다면 주변 동물들의 강렬한 소리가 귀에 들릴 거예요. 새소리, 날아다니는 곤충, 모기 소리,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 등이요. 하지만 여러분의 귀는 실제 포식자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과 동물들이나 뱀말이에요. 소리의 재밌는 점은 매체를 바꾸면 소리의 법칙도 바뀐다는 거예요. 수면 위에서는 인간의 청력이 매우 제한적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물속으로 들어가면 청력을 확장할 수 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다이버는 수중에서 청각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상에서는 최대 20kHz까지만 들을 수 있지만 수중에서는 박쥐와 같은 청력을 가질 수 있어요. 약 100kHz 정도요. 바닷물이 우리를 초인간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과학자들은 두 가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첫째, 소리는 물속에서 다르게 이동합니다.
둘째, 우리 귀가 소리를 받아들이는 방식과 뇌가 소리를 해석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귀의 내부 모습입니다. 바깥쪽에는 일종의 깔때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소리의 진동 파장을 포착해요. 파동이 이 깔때기를 통과하면 내 이의 구조와 만나게 됩니다. 고막은 소리의 파장을 받아들여 달팽이관에 연결된 작은 뼈를 활성화합니다. 달팽이관은 달팽이 껍질처럼 보이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달팽이관은 소금물과 같은 액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달팽이관의 가장 안쪽 중심에는 우리가 듣는 소리의 주파수에 따라 진동하는 아주 미세한 털이 있어요. 어떤 털은 고음에 의해서만 활성화됩니다. 반면 또 어떤 털은 낮은 음에서 활성화되죠.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나빠지는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바로 이 털 때문이에요. 인간은 한 세트의 털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털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자라지 않아요. 귀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음에 계속 노출되면 평생 청력이 손상될 수 있어요. 밝은 면을 보자면 이 털은 매우 민감해서 일부 털은 초음파 진동을 감지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털을 잘 활성화하지 않아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물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말이 맞고 우리가 최대 100kHz의 주파수를 들을 수 있다면 돌고래와 같은 방식으로 들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물속에서 길을 안내하는데 반향 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돌고래처럼요. 반향 위치는 소리를 통한 탐색의 한 형태예요. 간단히 말해 귀로 보는 것과 같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소나에 대해 들어보셨죠? 수중에서 물체를 탐색할 때 선박이 사용하는 장비예요. 소나는 해저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매우 빠른 음파를 방출합니다. 이를 통해 수심을 감지하고 난파선을 찾거나 지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돌고래가 자신의 위치를 찾기 위해 하는 거의 모든 행동입니다. 돌고래는 물속에서 먹이나 다른 동물을 찾기 위해 딸깍 소리를 내요. 어떤 방식으로 소리가 반사되든 돌고래가 전방의 물속과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돌고래는 정말 매혹적인 동물이에요. 지금까지 초음파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초저주파는 어떨까요? 초저주파는 20Hz 이하의 저주파를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코끼리와 같은 청각 범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개미가 지하 터널을 통과하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는 이러한 주파수를 듣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초음파에 노출되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어요. 사람의 평균 청력보다 낮게 진동하는 사물은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한 것은 풍력 터빈, 붐비는 축구 경기장의 끊임없는 굉음, 심지어 힙합 콘서트의 사운드박스에 너무 가까이 서 있는 것도 있겠네요. 청력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이러한 상황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대부분의 자연현상은 초음파 수준에서 진동합니다. 따라서 알프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정상 범위 밖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눈사태를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